자, 이제 오늘은 289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채 거래가 있어요. 사채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A라는 회사가 이제 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요.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발행을 하죠. 자,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B사가 이렇게 구입을 해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B사는 이거를 이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든 또는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를 하든 분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연결 실체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니까 연결 실체 내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기 사채가 돼요. 이렇게 자기 사채. 그러면 자기 사채가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자기 사채는 상환으로 처리한다. 이게 기업회준의 입장이니까 이거를 상환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상환으로. 그럼 언제 상환한 것으로 보냐면은 B사가 외부에서 사채를 사오는 이 시점. 구입하는 구입 시점이 있겠죠. 자, 구입 시점에 뭘로 보냐면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돼서 회계처리를 하면 되죠. 그런데 A사와 B사는 상환했다고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회계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뭘 하게 되냐면 계속 사채로 장부상 계상되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도 계속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만기 보유증권이 됐든 매도 관한 증권이 됐든 간에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을 계속 인식했겠죠. 이렇게 인식했던 금액들을 전부 다 취소를 하기만 하면 돼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가 하향이고 뭐가 상향인지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거래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재고자산 거래나 또는 토지 거래 또는 삼각자산 거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자, A사가 B사한테 팔든 B사가 A사한테 팔든 간에 개별 재무제표상에서 A사와 B사가 손익을 일단 인식해요. 손익을 처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 인식이 미실현 손익이다 이래갖고 미실현이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채거래는 성격이 전혀 틀려서 사채거래는 A사와 B사가 개별 재무제표에서 손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걸 실현됐다고 간주하고 뭐라는 거냐면은 이거를 인식해주는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점에서 입장이 전혀 틀려요. 입장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회계처리는 제일 쉬운데 사람들이 회계처리는 제일 못해요. 그 이유는 책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모든 책이 다 이 순서대로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요쯤 오면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제일 못해요. 알고 나면은 사채가 제일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29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채 상환 손익의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제일 위에 자료에 보시면 2008년 1월 1일 날 지배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의 100원의 사채를 940원에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뭐가 상향이고 뭐가 하향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손익을 인식했을 때는 A사가 인식했을 때를 우리가 하향이라고 했잖아요. 하향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채를 상환된 것이라고 보고 사채 상환 손익을 인식할 때 누가 인식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A사가 만약에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A사가 손익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경우가 하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사가 사채 상환 손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A사가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상환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지 투자한 회사가 인식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배회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가 하향 판매가 돼요. 이걸 이제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90페이지에 오면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하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날 지배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의 1,000원의 사채를 940원에 취득했어요. 자, 2008년 1월 1일 날 자, 이제 B사는 사채를 취득하게 되죠. 사채를 취득했는데 얼마에 취득했냐면 940원에 얘를 취득하게 돼요. 자, 얘를 B사는 뭐로 계상했냐면은 거기 자료에 보시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랬죠. 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 B사의 그날 현재 장부가액, A사의 장부가액은 두 번째 줄에 보면 2008년 1월 1일 현재 지배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사채의 장부가액은 970원이다 그랬으니까 A사는 이걸 970원이라는 장부가액이 있었을 거예요. 원 장부가액이요. 그러면 970원짜리를 940원에 상환을 한 거니까 얼마 되냐면 30원의 사채 상환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상환이익이라고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이 상환이익을 반드시 연결제거 분괴를 통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자, 2008년 12월 30일이 되면 자,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별 재무제표에서 A사가 됐든 B사가 됐든 뭐 그건 상관이 없지만 자, 이걸 이제 나눠보면 이렇게 됐겠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유유자율법은 다 취급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정액법만 해요. 이게 물론 뭐 출제하는 사람이 유유자율법으로 굳이 내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뭐 하면 되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다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고 문제를 낸다고. 자,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기가 3년 남았어요. 3년. 자, 3년 남게 되면은 자 이제 상가액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상가액이 얼마냐면 연도별 상가액이 1,000원에다가 940원을 빼면 60원이고 60원을 3년간 상가하면 매년 20원씩 상가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서는 매년 10원씩 상가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100원씩을 수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상가액에다가 100원이라고 하는 표시이자를 더하게 되면 각각 뭐가 될 거냐면 이자가 될 거예요. 이자 수익이 됐든 이자 비용이 됐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써보면 자 이자 수익이 있고 이자 비용이 있죠. 자 이자 수익은 누가 인식했냐면 B사가 인식했을 거예요. B사가 이자 수익을 얼마 인식했냐면 요 20원의 상가액에다가 100원을 더해서 120원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A사는 110원의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했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이제 대차대표 쪽으로 가보면 다 대차대표 쪽으로 가면 이제 사차라는 금액이 계산돼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그냥 순액으로 써놨어요. 실제 회계처리는 이제 다 사채 따로 할인 발행처럼 따로따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복잡하니까 네팅해서 순액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이 되게 되면 이 970원짜리 장부가액은 10원이 상각됐으니까 이거 980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980원이. 이렇게. 그 다음에 만기 보증권은 얼마가 됐을 거냐면은 940원이었는데 20원이 상각이 돼서 이게 960원이 됐을 거라고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합산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요게 120원, 요게 100원. 요게 얼마냐면 980원, 요게 96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는 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연결 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떤 금액이 됐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2008년 1월 1일 날 A사가 발행한 사채를 상환한 거예요. 상환하게 되면 여기 얼마를 인식해야 되면 상환이익 30원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여기 사채 상환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을 인식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런 건 다 없었지만 연결재무제표상에는 사채 상환이익 30원이 이렇게 인식이 돼야만 돼요. 자, 1월 1일 날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자 수익을 인식한 것도 없고 이자 비용을 인식한 것도 없고 자, 사채도 기말이 없고 만기 보증권도 기말이 없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계산되어 있는 요 금액을 재무제표상에 있는 요 금액을 자, 요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그게 연결재무제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연결재가 분계다 그 얘기예요. 뭐 그 다른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 0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모든 계정을 다 0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0으로 만드는데 관심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뭐 피고 그려가면서 하는데 0으로 만들으려니까 그걸 그렇게 못해갖고. 자, 그냥 0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사채는 차변에다 쓰면 0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만기보증권은 대변에 써야지 0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자,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차변에다 써야지만 이자 수익 인식액이 0이 돼버리잖아요. 이자 비용을 반대편에 써야지만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면 사채 상환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이 0이었는데 그걸 30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환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30원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연결재가 분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동안 너무 느리게 했죠? 느림의 미학을 배워본 거예요, 그동안. 자, 이게 이제 연결재고 분계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또 했잖아요. 이게 연결재고 분계가 아니다, 이게요. 그 자식들이 뭘 했냐면은, 지분법을 한답시고, 개별재무제표에 뭔가를 했죠. 연결재고 분계는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A사가 지분법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 때 연결재고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할인 발행차금도 별도로 썼어요. 원래는 이거 따로따로 써야 되죠. 여기 사채 1,000원, 여기 할인 발행차금 20원 따로따로 써야 되는 건데 편의상 그냥 네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연결재고분계는 뭔가 했는데 회사가 여기서 뭘 했냐면 지분법을 했잖아요. 지분법을. 자, 지분법을 한답시고 여기다가 지분법 적용 투자시 여기다 지분법이 이렇게 계산했다고요. 이렇게. 예? 자, 그럼 뭘 했을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회사는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할 때 미실현 손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했을 텐데 어떻게 계산했을 거냐면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하나도 계산하지 않은 사채 상환이익이 실현됐다고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상환이익이 얼마냐면은 상환이익이 30원이 있는데
이게 실현됐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요 금액만큼 지분법이익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있는데 개별 재무제표에서 한 회사는 이자 수익으로 120원을 계산했고 한 회사는 110원이라고 이자 비용을 이렇게 계산했지만 자, 요 두 금액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 실제상으로는 요 두 개를 내팅하면 10원의 이익이 계산된 거잖아요. 그 10원의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채상환이익을 30원을 계산하고 여기 있는 요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이익 10원을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20원이라는 금액이 미계상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채상환이익이라고 하는 30원 중에서 10원은 이미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미 인식함으로써 이미 실현됐다. 그 얘기예요. 이미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계상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말년제 미실현이익은 얼마냐면 2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미실현이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미계상 손익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20원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실현이익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미계상 손익에 더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법적인 투자식에 20원, 지분법이 20원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분계 말고도 어떤 분계를 했었어야 되냐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20원, 대변에 지분법이익 20원이라고 한 이 분계가 있는데 이게 사채 상환 손익에 대한 미실현 손익, 실현 손익을 계상하는 분계예요. 자, 이 분계를 없애버리고 이 분계를 역분계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분계를 해야지 연결제가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계를 언제 했느냐? 이 분계를 이미 어디서 했어요? 준비 단계에서 단기 지분법이익을 취소하면서 이미 분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계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향 판매 미실현이익이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 293페이지에 있는 그림 4-1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294페이지에 보시면 그 4번에 보면 종속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종속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순서만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순서만 바뀌게 되면 여기가 110원이 되고 이쪽이 얼마 돼요? 이쪽이 110원이 되고 이쪽이 120원이 됐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이 사채가 980원이 됐을 테고 이쪽이 투자 만기보증권이 960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지분법 평가할 때 얼마 쓰면 지분율만큼 있겠죠. 8, 26, 16원씩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어차피 이 금액이 이쪽에 서 있나 이쪽에 서 있나 어차피 0이 되는 건 똑같고 사채 상환 손익도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연결제곱분계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다만 지분법이익을 계산할 때 얼마를 계산했냐면 여기 16,000원을 계산했겠죠. 요 16,000원을 계산한 요 금액을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준비 단계에서 이미 없었으니까 우리는 요 분계만 하면 되죠.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향과 상향은 뭐가 돼요? 분계가 항상 똑같죠. 그렇죠? 하향과 상향은 분계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분계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96페이지에 오면 가로 5번에 보면 그 그림 4-43을 보시면 지배회사가 발행한 경우와 종속회사가 발행한 경우를 비교해 봤잖아요. 비교했는데 회계처리 차이가 있느냐? 하나도 없죠. 이게. 다만 밑에 있는 지분법이익의 취소만 금액이 약간 틀린데 그건 이미 지분법이익의 취소를 할 때 이미 분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 금액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한 1시간 이상의 강의를 다 필요 없게 만들 거예요. 좀 이따가. 그렇죠? 그렇게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나중에 저한테 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296페이지에 오면 내부 거래가 발생한 이후 회계년도에 연결이 있어요. 자,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제 1년이 더 지났어요. 자, 1년이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이 금액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죠. 이제 하향 판매니까 계속 하향 판매라고 이제 생각해 보죠. 자, 이제 하향 판매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제 2009년 12월 30일이죠. 2009년 12월 30일을 종료되는 회계년도에 자, 이제 A사와 B사가 있었죠. 자,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자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향 판매를 생각해 보세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있죠. 자, 1년이 더 지났잖아요. 1년이 더 지났다 하더라도 1년 이후에도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계속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120원의 이자 수익을 110원의 이자 비용을 인식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인식했을 거 아니겠어요? 전년도에도 틀림없이 인식했다 그 얘기예요. 전년도에도 틀림없이 인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채 상환 손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채 상환 손익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개별 재무표는 그걸 계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인식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채가 있죠. 여기 중간에 여기 사채가 있어요. 사채. 자,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보증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가 얼마가 됐냐면 1년이 더 지나게 되면 이 사채가 970원에서 980원이 됐다가 이제 990원이 되잖아요. 이게 만기 보증권은 980원이 됐겠죠. 이렇게. 그게 297페이지에 있는 거기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지배회사 종속회사에 사채 990원, 만기 보증권 980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이익영으로 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인식했었으니까 그 금액이 지금은 어디로 가 있냐면 이익영으로 가 있죠. 이익영이 여기 110원, 여기 120원 이렇게 가 있겠죠. 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를 단순하게 합쳐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단순하게 합쳐놔보면 자, 이게 120원, 여기 110원, 여기 얼마 되면 990원, 여기에 98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 되면 10원 이렇게 되죠. 그 얘기가 이제 297페이지에 있는 단순합산이라는 거. 밑에 있는 것도에 보면은 단순합산에.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써놨죠. 내부거래가 없을 경우. 내부거래가 없을 경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미 다 상환됐다고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상환됐다고 본다면 뭐가 됐겠어요? 이자 수익도 없었을 테고 이자 비용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사채도 없고 만기 보증권도 없었겠죠.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전년도에 사채 상환이 30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금액이 올해 와서는 이익영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익영으로 30원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제거 분계에서. 자, 그러면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분계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분계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있겠죠. 자, 이자 수익이라는 금액이 얼마예요? 120원 없애고, 이자 비용 110원 없애죠. 자, 사채는 990원 없애고, 만기 보증권은 980원 없어요. 자,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이익잉여금이 10원이었던 금액이 30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30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20원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20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재무제표에서 이게 이제 연결제거 분계예요. 다음 연도에 한 연결제거 분계가. 그런데 문제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무엇을 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전년도에 뭘 했냐면 전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20원이 미계상 손익이다 그래서 요만큼을 실현됐다고 보고 지분법 이게 가산한 분계를 했잖아요. 2008년도에 저 회사는 이렇게 분계를 했죠. 차변과 대변에 자, 투자 주식 20원, 대변의 지분법 이익 20원이라는 분계를 했겠죠. 이렇게 2008년에. 자, 2009년에는 뭘 했을 거냐면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120원과 110원을 계상했는데 연결 실제상으로는 이 두 개를 네팅하게 되면 10원의 이익이 계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10원의 이익은 2009년도의 이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이익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그래서 2009년도가 되게 되면 뭘 했을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20원이라고 하는 요 이익 중에서 10원이 이제 이미 계산 실현이 예전에 이미 됐으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상한 것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게 되면 여기 지분법 이익이 10원이 되고 대변의 투자 수익이 1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분계는 뭐예요? 전년도 계정이니까 얘가 이제 이익잉여금이 됐겠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우리는 요 두 가지 분계를 개별 재무제표에서 분계를 해놨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분계를 역분계를 해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 분계를 합쳐야만 연결제거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분계를 역분계를 해보세요. 역분계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2008년도 걸 취소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20원과 대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 20원. 그 다음에 2009년도의 분계에서는 차변의 지분법 적용 투자 수익 요 10원과 대변의 지분법 이익 20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당해년도에 지분법 이익을 계산했던 요 분계는 준비 단계에서 이미 없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전개 지분법으로 평가한 금액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 상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내부 거래와 미시현정의 제거와 분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죠. 요거를 준비 단계에서 하게 되면 원가법화 연결. 요거를 준비 단계에서는 요거 당해년도 것만 하고 그 이전 건 다 미시현 손익의 제거와 같이 하게 되면 지분법화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바닥은 지난 수년간 싸워왔다니까요. 옳으니 그르니 이래가면서 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분계를 보시면 요 이익잉여금과 요 이익잉여금이 상계돼서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 수익이. 자, 요 분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저게 이제 상향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299페이지 오면 그림 4-44를 보시면 4-44를 보시면 거기 지분법 이익의 취소라는 게
거기 299페이지 그림 4-44를 보시면 연결 제거 분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 분계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300페이지에 종속회사가 발행하면 어떨 것인가 하는데, 자, 지분법 적용할 때 얼마였어요? 80%만 했을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향과 하향의 차이는 다 뭐라고 했어요? 이 투자 주식이 나타나면 지분 비율로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 주식이 16,000원, 그 다음에 4,000원이 지분법이, 소수주 지분이 계산한 거라고 했죠. 이렇게. 상향과 하향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나오게 되면 그것만 안분하는 것이다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4페이지에 오면 가로 4번에 보면 지배회사가 발행한 경우와 종속회사가 발행한 경우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그림 4-46에서는 사채를 취득한 다음에겠는데 사채거래 제거가 있는데 거기 지배회사가 발행한 경우와 종속회사가 발행한 경우가 있는데 분계가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향 판매에서 지배회사가 발행한 경우에 지분법 주식이 20원이 있는데 종속회사가 발행한 경우에는 16대4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분계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05페이지에 오면 그러면 사채거래가 각 회계연도의 손익의 및 시향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를 갖고 들어보면 자, 이제 2008년에 A사가 됐든 B사가 됐든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2008년도에 거기 보시면 이제 설명을 이제 거기다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306페이지에 보시면 독립이익을 계산한다고 거기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란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있고 지분법이 있어요. 자, 첫 해는 자 이자 수익이 있고 여기 이제 A사, B사를 이렇게 나눈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자 수익을 계산한 게 있고, 이자 비용을 계산한 게 있고, 지분법 이익을 계산한 게 있죠. 지분법 이익으로 20원을 계산했고, 이자 비용으로 110원을 계산했고, 이자 수익으로 120원을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여기 이제 90원이 있고, 여기 이제 120원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120원인가? 뭐야? 110원? 뭐야? 왜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된 거죠? 응? 뭐야? 이자 수익이 120원인데? 아니, 왜 이게 여기 다 틀렸지? 가만 있어봐. 그동안 이자 수익 120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왜 다 110원과 120원이 거꾸로 됐죠? 나쁜 자식들. 또 뭐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미안해요. 하도 똑같은 걸 쓰다 보면 정신이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된 단기 순이익이, 거기 엉망이구나. 아무튼 간에 보고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됐을 거냐면은, 지분법 이익을 일단 취소해서 써야 되잖아요.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면 여기 20원이 이렇게 취소가 된다고요, 이렇게. 20원이 이렇게 취소가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 푸는 거하고. 그냥 각 회계연도의 손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채에 뭘 계산해야 되냐면, 사채 상환이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채 상환이익이 얼마예요? 30원을 인식해야 되죠. 사채 상환이익을 30원을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고요. 사채 상환이익을 이렇게 30원을 인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개별 재무제표에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뭐가 됐냐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10원의 이익이 더 계산되어 있잖아요. 그 10원의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10원의 이익이 아닌 거죠. 얘가 이렇게. 그걸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가공이익의 제거라고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적당히 붙일 게 없어서, 회사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라고 계산했지만,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금액이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쭉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0원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어차피 금액은 다 똑같이 되게끔 돼 있어요. 거의 숫자만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돼요. 안 고쳐도 돼요. 이거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산할 때는 나중에 독립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독립이익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 자, A사와 B사에 보고된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금액을 지분법이익을 일단 취소하고 요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4차 상환손익을 실현분을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차 상환손익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거냐면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로 계산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 이제 2008년도에 자, A사가 됐든 B사가 됐든 간에 뭘 계산했겠어요? 여기는 이자 수익이라고 계산한 금액이 얼마예요? 120원. 자, 이자 비용이라고 계산한 금액이 여기 110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고된 단계 수익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8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120원, 110원 이렇게 쓸 테고, 그 다음에 2010년에도 똑같이 이자 수익 120원과 이자 비용 110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고된 단기 수익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2008년에 사채를 2007년 초에 상환했으니까 여기다 상환이익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환이익을 이렇게 30원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상환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자 수익이라는 금액을 120원을 이렇게 취소하고 자, 이자 비용이라는 거를 이렇게 110원을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120원, 마이너스 110원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120원, 여기 11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채 상환이익을 지금 계산함으로써 매년 계상될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 10원씩을 다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합하게 되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가 매년 10원씩 이익으로 계산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계산한 걸 한꺼번에 몰아서 올해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10원씩을 줄여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이게 저번에 저거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기계장치를 처분했을 때 기계장치 처분 손익이 감가상각비의 차이로 실현돼 간다. 이런 것처럼 여기는 사채 상환 손익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로 실현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실현돼 간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쪽은 계상한 손익이 반대로 소멸돼 가면서 실현돼 가는 거고 이쪽은 이미 다 실현됐다고 본 걸 나중에 계상해 놓은 걸 다 취소해 주는 거죠. 이렇게. 순서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걸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 이제 A사가 B사한테 팔았다고 할 때 A사가 발행한 거죠. A사가. 자, 그 다음에 B사가 A사한테 발행한 거예요. 자, 연결제거 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연결제거 분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연결제거 분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008년 1월 1일 날 이제 사채를 샀어요. 사채를 샀을 때 2008년 말에 연결제거 분기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는 뭐 이게 관심법인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0으로 만들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걸 다 0으로 만들면 사채와 관련된 모든 연결제거 분기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2008년 말 재무제표상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다 0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모든 금액을 다 0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예제 4번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해보면 307페이지에 오시면 예제 4번의 가로 1번을 보시면 그거는 이제 투자 차익에 대한 얘기고 가로 2번에 보시면 A사는 2008년 1월 1일 날 현재 장부가액 9,600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었다. 통사채의 연이자액은 1,000원이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은 4년이고 사채 할인 받은 차금은 정의법으로 상각한다. 그런데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1,100원이었다. 그런데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가로 3번에 보면 1,150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개별 재무제표에서 뭘 계산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뭘 계산했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2008년 말이 되면 자, 2008년 말이 됐겠죠. 이렇게 2008년 말이 됐어요. 자, 2008년 말이 되면은 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자 수익이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1,150원. 이자 비용이 1,100원. 자, 사채가 그냥 순액으로 생각해보면 사채 장부가액 9,600원이었는데 만기가 4년 남았으니까 얘가 9,700원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만기 보유증권이 어떻게 되냐면은 만기 보유증권이 거기 가로 3번에 보면 9,400원에 취득했는데 얼마가 되냐면 150원씩 상각되는 거니까 이게 9,55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말 장부가액이. 자, 이 금액을 다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채 상환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면 자,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했냐면 9,400원이 취득가액이라고 했고 장부가액이 9,6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원의 상환이익이 발생했죠. 그렇죠? 상환이익이 거기 가로 2번에 보면 장부가액 9,600원짜리 사채를 가로 3번에 보면 9,400원에 취득했으니까 200원의 상환이익이 발생했어요. 자, 이 모든 금액을 다 0으로 만들고 대차를 맞추면 대차 맞추는 잔액이 사채 상환 손익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굳이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다 0으로 만들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 0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못하면은 적성에 진짜 안 맞는 거예요. 9,700원 0. 자, 만기보증권 9,550원. 자, 이자 수익 1,150원.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래로 맨날 옛날에 제가 95년도에 고급 회계책을 처음 쓸 때 다른 책들 이렇게 봤을까 해서 뭐라고 사기를 쳐놨나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이게 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로 실현돼 가고 뭐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공부하는데 이제 회계사 공부하던 87년에 공부한 이래로 그건 8년 만에 처음 보잖아요. 연결책을. 예? 실무에서 연결 나가본 적도 없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데 그때 저도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가 무진장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고 있고 이러던 아주 철없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이런 구질구질하게 분개하나. 결론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 0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다 0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네? 다 0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대차를 맞췄어요. 그분께서 알아서 계산해 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항상. 그럼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봐. 850원에다가 650원이니까 이게 200원이 되는 거죠. 대차가 맞추는 게. 그래서 사차 상환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차를 맞추면 딱 계산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1년이 더 지났다고 해보세요. 자, 1년이 더 지나면 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009년 말이 돼 있어요. 2009년 말. 요거는 이제 전년도부터 넘어오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기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말 장부가액만 딱 보면 되는 거니까. 기말 장부가액이 자 1,150원이 있고 이자 비용이 1,100원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사채가 얼마 됐겠어요? 사채가 9,800원이 됐겠죠? 만기 보증권이 9,600원, 700원이 됐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금액은 어디로 가 있겠어요? 요 금액은 이제 이익형으로 가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게 뭘로 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금액을 다 0으로 만들어 보세요. 0으로. 다 0으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겠죠. 0으로 만들면 자, 사채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자, 9,800원이고 자, 만기 보증권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9,7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얼마 되냐면 자, 1,150원이 되는 거고 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 되면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0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대차 잔액을 그냥 맞추면 되거든요. 맞추면 되는데 자, 전년도 것도 써보세요. 전년도에 개별 대표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인식했죠. 그것까지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년도에 계상한 여기 이자 수익 1,150원과 여기 있는 이자 비용 자, 1,100원을 이렇게 쓰게 되면 다 대차를 맞추는 잔액이 있어요. 이 대차 맞추는 잔액을 계산해 보면 사채 상환이익 200원이 된다고 정확하게. 사채 상환이익 200원이 돼요. 2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자꾸 의구심이 가죠. 1,002개를 지워버려 보세요, 이렇게. 1,002개 이렇게 지워버려 보세요. 지워버리면 자, 요만큼이 여기는 이자 수익은 만기 보증권 할인 차금을 생각한 거잖아요. 요 두 개를 네팅하면 얼마가 돼요? 9,400원이 돼요. 최초 취득가에. 그 다음에 요 사채하고 이자 비용 두 개를 네팅하면 최초의 장부가에 9,700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가 당연히 사채 상환 손익이죠. 다만 거기에 표시이자를 이렇게 1,000원씩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1,000원씩 주고받은 이자는 저번에 얘기했던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그냥 상계제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했을 때, 자, 요 금액이 언제 계정이에요? 요만큼이. 요만큼이 전년도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전년도 손익계산서는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이익함으로 가 있죠. 지분법 할 때 얘를 반영했으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투자주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지워버리고, 분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기말 금액을 다 0으로 만들어요. 기말 금액을 다 0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전기에 상환했는지 단기에 상환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상환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투자 주식이 돼요. 그냥. 자, 당해년도에 상환했다면 뭐가 돼요? 사채 상환 손익이 돼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에 상환했다면 기말 금액을 다 0으로 만들고 남는 잔액이 사채 상환 손익이 되고, 예? 만약에 전기에 상환했다 그러면은 기말 금액을 다 0으로 만들고 대차를 맞추는 잔액이 무조건 투자 수익이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익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계산하자면 전년도에 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전년도 요 금액을 네팅한 금액이 다음 연도에는 이게 투자 수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채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다 0으로 만든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료 없이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네? 자료 없이 문제를 내면 다 손도 못 댈 텐데
저는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기존의 모든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챕터에 있어서. 제가 출제인이 아니라서 그렇죠. 제가 출제인이었으면 참 채점하기 편했을 텐데. 문제 만들 때만 그냥 하고 답은 다 백질 테니까. 네? 그런 의도로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차피 나중에 채점을 생각해서 거의 다 백지 4개 만들고 채점을 혼자 하고 혼자 반나절이만 하고 그냥 쉬는 거죠. 남들 다 채점할 때. 요즘은 채점도 합숙해서 한다는데 아니 그 일주일 동안 합숙해서 한대요. 채점도.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상향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투자 주식만 있으면 안 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 논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예제 4번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308페이지에 보시면 자, 독립이익을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독립이익을 계산할 때 나오는 게 이게 A사와 B사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A사와 B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A사와 B사에. 자, 이제 보고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고된 단기 순이익이 15,000원과 10,000원이죠. 15,000원과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해. 이렇게. 거기 보시면 307페이지에 오면은 자, 15,000원과 10,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갔어요? 307페이지에 오면 가로 4번에 보면 A사와 B사의 이기원 변동에서 단기 순이익 15,000원, 10,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단기 순이익 3만원과 2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다음 연도가 여기가 3만원과 2만원이 되어 있죠.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B사께 보고된 단기 순이익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없애야 되냐? 지분법 이익의 취소를 가장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자, 지분법 이익이 거기 요구사항 1번에 보면 2008년도에 지분법 이익이 6,550원. 6,550원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하고 다음 연도에는 14,3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분법 이익은 그렇게 계산을 했고 자, 거기다가 이제 미실현 손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계를 할 때 분계를 딱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분계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기 있는 미실현 손익이 얼마인지를 딱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계를 해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게. 좀 지나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기 전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 분계를 해놓고 여기서 저기다 갖다 쓰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이 분계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면 차라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낫잖아요. 이 분계를 그냥 보자마자 딱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다 0으로 만든다. 이게 분계예요. 이게 네? 이 얘기는 딴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저기 제가 그 산에 들어가서 얻어낸 그 비법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이게 누설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다 0으로 만들면은 자, 손익계산서 계정이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익계산서 계정을 다 네팅한 게 단기 미실현 손익인 거예요. 항상. 그 금액을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항상. 손익계산서 계정을 다 네팅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1,150원, 1,100원, 2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300원에다 1,150원을 빼면 150원이 되잖아요. 네팅하면 150원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150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0원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렇게. 사채 상환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150원이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 308페이지에 오면 8,600원과 만원이 되는 거예요. 8,600원과 만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2009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2009년도에 2분계잖아요. 자, 2분계에서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죠. 이건 전년도 계정이죠. 전년도. 원래 이 투자 주식이 원래 이익이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차이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이걸 계산해보면 네팅해보면 차변에 50원이니까 이익이 50원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익이 50원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50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15,6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주 잔인하게 주면 사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밖에 없냐면은 이거 답이 없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자료가 아주 친절하게 그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친절하게 그지 없는데 그냥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들었다가 요즘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철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다 없애버렸는데 옛날에 80년, 90년대 말쯤 되면은 이 바닥에서
제 책에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제 문제 특징, 자료는 거의 다 숨겨요. 예? 거의 다 숨기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했다면 어떡하겠어요? 대차절표만 달랑 하나 주는 거예요, 얘가. 대차절표만 달랑 주고, 자, 사채를 주고, 여기다가 만기 보증금만 딱 줘요. 이게 2008년 말에 12월 30일 날 달랑 줘요.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08년 1월 1일 날 A사가 발행한 사채를 B사가 취득했다. 얼마 샀는지 난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표시자도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취득가액도 몰라요. 기초장부가액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말장부가액만 달랑 주는 거예요. 두 개만. 자, 이 사채는, 이 만기보증권은 이 사채를 산 거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네, 그냥 항상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냥 0으로 만드는 거는 사채를 차변에다 쓰면 0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만기보증권 반대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죠. 이자 비용 얼마인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사채 상환이익이 있어요. 얼마인지 또 모르죠. 우리는 세 가지를 각각 모르지만 네팅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네팅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사채에서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료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미실현 손익이에요. 기말연재. 근데 이제 그렇게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뭐 손도 못 대겠죠. 이게 왜 손도 못 대냐면은 늘 그냥 분계식으로만 해서 그래요. 예? 좀 더 다른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다 기말연재 미실현 손익을 여기다 갖다 써야 되는데 이자 비용도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 보러 계산해야 돼요. 상가액도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아주 기분 나빠 죽겠잖아요. 귀찮고. 그때 뭐만 되면 돼요. 이 두 금액만 알면 나머지 금액이 네팅한 금액이 돼버리잖아요. 이걸 갖다 쓰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2차 강의 할 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기법으로 푸신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독립이익을, 그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보세요. 2008년도에.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는 게 있고,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는 게 있죠.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자, 8,600원 플러스 10,000원 곱하기 지분율 80% 마이너스 16,000원 나누기 10 이렇게 되죠. 상가액, 저번 주에 상가액이 얘였잖아요. 이번 주도 같겠죠, 이게? 그렇죠? 자, 소수주 지분 순이익 얼마가 된 거예요? 10,000원 곱하기 지분율 20% 상가액 없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09년도를 보시면,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라는 것이 얼마가 됐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15,600원 플러스, 자, 20,000원 곱하기 지분율 80% 마이너스 16,000원 나누기 10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 순이익. 예, 자, 10,000원 곱하기 20,000원 곱하기 20% 마이너스 0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0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연결 제거 문제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뒤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아주 뭐 간단한 것만 나눴어요. 간단한 것만 나왔는데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잠깐 해보면 얘가 만약에 매도 관한 증권이면 어떡할 거예요? 매도 관한 증권이면 B사가 이 자식들이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 관한 증권으로 분류하면 그냥 매도 관한 증권도 있고 매도 관한 증권 평가액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0으로 만들면 돼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여기다 사채를 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없애고 여기다 매도 관한 증권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쪽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액도 없애죠, 같이? 그럼 이걸 다 네팅해 보세요. 요만큼을 네팅한 게 뭐라고 했어요? 상각호 취득원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만기보증권의 장부가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 기억이 안 나는군요. 상각호 취득원가. 이 금액이 결국 만기보증권의 장부가액이니까 결국은 양쪽에다 썼다는 것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말 관련된 모든 계정을 다 0으로 만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거기 그 1번, 연습 문제 1번도 있고 연습 문제 2번도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한 것만 해봤어요. 그냥 연습해보라고. 326페이지에 오시면 지배권 획득 연도의 연결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연결된 문제편의 다음에 각 금액들을 계산하라는데, 그런 금액들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 금액들을. 그러면 이제 먼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계산하냐면은, 주식 취득일의 차이를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이제 거기 보시면 326페이지 가로 1번에 보면 2008년 1월 1일 날 B사 주식의 80%를 40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때 자본금이 30만 원, 이익금이 15만 원이다 그랬죠. 자, 40만 원에 취득했는데 자, 자본금이 자 30만 원에다가 이익금이 15만 원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지분율 몇 퍼센트를 곱해야 되냐면은 80%를 주고 샀죠. 자, 그러면 투자 차익과 평가 차익이 얼마 되냐면 4만 원이라고 계산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오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과소평가액 가로 1번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재고사한 토지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재고사한 토지 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소평가액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재고사한 토지 건물의 과소평가액들이 얼마냐면, 재고사한이 8,000원, 5,000원, 2만원, 만원 이렇게 되죠. 5,000원, 2만원, 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80%를 샀고, 자, 2008년도에 산 가격 20%를 샀고, 자, 2008년도에 산 가격 이렇게 되죠. 자, 80%를 샀으니까 이게 4,000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6,000원, 이게 8,000원 이렇게 되죠. 나머지가 합쳐서 4만 원이 되는 거니까, 28,000원이니까 12,000원이 되죠. 12,000원이 여기 영업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냐면은, 그 소수주 지분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수주 지분은 여기 1,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4,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 2,000원이 되죠. 영업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뒤에 가보시면 그 328페이지 계산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되면 어차피 여기까지 다 계산이 된 거니까 그럼 7,000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자, 재고자산은 거기 가로 1번 자리에 오면 2008년 중 다 팔렸죠. 자, 얘는 다 팔렸어요. 4,000원, 1,000원 이렇게 다 팔렸어요. 자, 토지는 어떻게 됐냐면 토지는 없죠. 자, 건물은 자 10년간 상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800원과 2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투자 차익은 몇 년간 상환하냐면은 가로 1번에 보면 10년간 상환하니까 이게 1,200원이 되죠. 그래서 상가액이 얼마 되냐면 얘가 6,000원. 이쪽에 상가액이 얼마냐면 1,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냐면은 독립이익을 계산해야지만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인지 뭔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A사에 보고된 당기순이익, B사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있는 거죠. 거기 32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3번 자리에 보면 지분법익을 반영하기 전 A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15,000원, B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15,000원이에요. 자, 이게 15,000원이고 이게 15,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분법익을 차감해야 되는데 자, 요 금액은 이미 지분법익을 뺀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15,000원이. 그죠? 지분법이 반영 전 순이익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분법이 반영 전인지 지분법이 반영 후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 4번에 보시면 2008년 중 A사는 B사의 재고산 4만 원의 재고산을 5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만 원이죠. 만 원의 이익이 있는데 이 중 20%가 기말 재고산으로 계산됐으니까 2,000원이 미실현이익이잖아요. A사가 팔았으니까 자, 재고산 미실현이익이 얼마 됐어요? 2,000원 되게 됐죠. 이렇게 미실현이익이. 재고산 정도는 그냥 직접 하셔야 돼요. 변기 안 하시고도. 가로 4번에 보시면 자, B사는 2008년 중 B사가 A사의 원가 3만 원의 재고를 3만 5천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이 이익이잖아요. 그중에서 30%가 남아있으니까 1,500원이 남아있죠. 자, 1,500원이 미실현이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 되냐면 13,000원, 13,500원 되죠. 13,000원. 자, 이게 13,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부터 하나씩 계산해 보세요. 거기 요구사항 1번에 보면 네 가지를 계산을 하잖아요.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게 계산해 보죠. 자,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자, 13,000원 내 거에다가 자, 13,500원이라건 종속회사의 독립이익 곱하기 자, 지분율이 80% 마이너스 상가액 얼마예요? 상가액 6,0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소수지분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자, 소수지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13,500원 곱하기, 자, 지분율 20% 마이너스, 저기 상가액 1,2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지분 순이익이 얼마 되냐면은 17,800원에다가 328페이지에 오시면 소수 지분 순이익이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800원, 1,500원. 여기에 17,800원, 17,800원, 이게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소수주 지분을 계산해 보세요. 자, 소수주 지분. 자, 소수 지분은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미상각 잔액. 이게겠죠. 일단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인가? 종속회사에. 거기 326페이지에 오면, 자, 자본금이 30만원, 이익금이 16만 5천원이니까, 자, 30만원 플러스 16만 5천원이라고 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자, 플러스. 원래 요거하고 등식이 딱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면 투자수익의 장부가액이라고 했잖아요. 투자수익의 장부가액은 종속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과 같아야만 한다. 왜 안 같은가? 아직 상각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7,000원 마이너스 1,200원. 7,000원 마이너스 1,200원.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미실현 손익이 없는 경우를 얘기한 거니까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되니까 미실현이익이 여기 1,500원 있잖아요. 당기에 발생한 거래에서는 여기 독립이익을 계산할 때 써졌던 이 금액들이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 1,500원이 되는 거죠. 곱하기 지분율 20%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상향 판매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수지분이 계산이 됐어요. 자, 이제 연결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자, 이 연결이익을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다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첫 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했죠.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산식을 이용해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 A사의 이익은 단기 지분법익을 반영하기 전에 금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4만 7,200원이라고 A사의 개별 이익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연결 이익이라고 했죠. 이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이 지분법익을 반영하기 전이면 여기다가 지분법익만 더하면 연결 이익이 되겠죠. 요게 지분법익을 반영하기 전이라면 얘도 지분법익을 반영하기 전일 테니까 여기다가 지분법익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거의 산식을 이용하는 건 되게 어렵다니까요. 저번에 제가 산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지분법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 지분법익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지분법익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 거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썰렁해 보이지만 내부 거래가 한 4-5개 쭉 깔려 있으면은 이게 지분법 방식으로 지분법익을 계산할 때 지분법익으로 지분법 방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B사에 보고된 당기순이 15,000원 곱하기 지분율 80% 저기 마이너스 상가액 6,000원 자, 마이너스 미실현이익 2,000원 마이너스 미실현이익 1,500원 곱하기 지분율 8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지분법익을 하향 판매 미실현이익 상향 판매 미실현이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2개밖에 없으면 이렇지만 3개, 4개 막 자, 플러스 뭐 전기 것도 있잖아요. 전기분이 오래 실현된 거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 곱하기 80% 곱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틀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연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 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요걸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지분법익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하향 판매로 한 미실현 손익은 그냥 갖다 쓰고 플러스 뭐래요? 13,500원 곱하기 지분율 80% 마이너스 상가액 6,000원 이러면 지분법이 계산돼요. 왜냐하면 미실현 손익이 요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2차 강의 들으실 때 그런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는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쪽으로 하면 흥미진진해져요. 이게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가지고 이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2차 시험 가서 야 이제 난 다 이해했어. 2차 시험 보러 가야지. 그럼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운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지분법익이라는 걸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2차 할 때 2차 문제 같은 걸 풀어보실 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제 2차에서는 또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여기서 이제 자본 쪽만 잠깐 계산해 봤는데
이제 뭘 계산해 보면 되냐면은, 이런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거의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저걸 계산해 보셔야 돼요. 최종 대처대조표에 있는, 거의 329페이지에 있는 연결대처표에 있는, 거기 있는 금액들을 물어봐요. 매출 채권이 얼마인가, 재고자산이 얼마인가, 토지가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직접. 자, 그거 잠깐 계산해 보죠. 이것도 반드시 2차 강의에서는 2차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분개할 시간 없어요, 그런 거.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분개는 어렵지 않아요. 좀 아까 했던 그 분개를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별은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출 채권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 금액도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토지도 물어봤다고 해보죠. 다 물었다고 해요. 건물도 물었어요. 예?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해를 잘 못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도 막 물어봐요. 손익계산서 계정도, 여기다 좀 위에다 쓰죠. 자, 매출 채권. 자, 재고자산.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진짜 별로 재미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는 계정은 없지만 손익계산서도 물어봐요. 이런 것도. 자, 매출원가 얼마인가? 매출이 얼마일까? 매출원가가 얼마일까? 이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일단 이거를. 예?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너무 위에 섰네. 키 큰 것 때문에 다 죽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뭐 일단 더하고 시작하는 것은 무조건 있고요. 게다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순자산 과소평가액 때문에 가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 때문에 가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푸셔야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순자산 과소평가의 부분은 여기 다 써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개 하나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분개 하나도 안 하고도 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다 두 개를 단순하게 더했잖아요. 여기 재고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과소평가액이 5,000원이죠. 자, 과소평가액이 5,000원이 재고자산이. 그럼 5,000원 이렇게 더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상각이 됐죠. 다 팔렸대잖아요. 그러면 과소평가를 계산하고 다 팔렸으니까 팔렸겠죠? 아니, 과소평가액을 단순하게 합산한 건 이건 장부거래로 돼 있으니까 얘를 가산해야지 공정가치로 바뀌잖아요. 근데 걔가 팔렸대잖아요. 그렇죠? 팔리면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됐어요? 매출원가로 5,000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2차 문제 같은 거 푸시다 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제 2차 문제지만 다 이렇게 불려 있어요. 모든 게. 분개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분개 잘 안 물어봐요. 실제 시험 분개를 낸 게 96년이 마지막이었고, 회계사 시험에 분개 물어본 게 96년이 마지막인데 이것도 기말 시점에서 연결제가 분개하는 거예요. 또 기말 시점 또 생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아시게 돼요. 그 다음에 1호부터 쭉 한참 지나서 2003년도에 한 번 물어본 게 있는데, 요거는 합병과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좀 성격이 약간 좀 틀린 거예요. 일반 연결제가 분개하고 전혀 틀려요. 그리고 나서 연결제 분개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예? 연결제 분개가 자취를 감춘 지 너무 오래됐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예? 나중에 이제 2차 문제집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보면 강의할 때 들어보시면 많이 이게 틀리다는 걸 아실 거예요. 문제 스타일이. 이건 여기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끝날 수가 없어서 푸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게.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올해는 회계감사만 할랜다 이러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죠, 토지 과소평가에 2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토지 2만 원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뺄 거 없죠, 그렇죠? 끝이에요. 자, 건물 얼마예요? 과소평가에 10,000원이죠. 그럼 건물 과소평가에 10,000원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상각을 했대잖아요. 상각할 때 연결해서는 개별적인 계정값을 다 쓴다고 했잖아요. 요 두 개가 감가상각비죠. 1,000원이.
1,000원이 감가상각비니까 여기다 1,000원에 상각 누계액이 줄어들면 건물이 줄잖아요. 그 대신에 감가상각비액이 1,000원이 이렇게 들겠죠. 이렇게? 그렇죠? 영업권이 있다면 영업권도 요 사이에 해주면 되는 거고 영업권 상각비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순자산 과소평가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가 있어요. 내부거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에서는 거기 그 32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4번에 오면 A사가 B사에 원가 4만원의 재고산을 5만원에 팔았죠. 5만원이 매출이죠. 자, 5만원이 매출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매출과 여기 매출원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분개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매출 5만원이 마이너스 돼 있죠. 매출 취소, 매출원가 취소 이렇게 되겠죠. 수익과 비용의 상계 제거. 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B사가 A사한테 판 게 얼마예요? 35,000원치 팔았대잖아요. 35,000원 매출의 취소, 매출원가의 취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긴말 미실현이익의 제거 2,000원이잖아요. 재고자산. 재고산 미실현이익의 제거라면 재고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여기 2,000원이 제거가 되겠죠. 대변의 재고자산 과대계상에 줄이는 거. 걔가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라고 하겠죠. 이렇게 2,000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상향 판매 미실현이익 1,500원.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매출원가라고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그, 가로 5번 자리에 보면,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있다잖아요, 서로. 그럼 매출 채권의 합계 금액이 얼마예요? 예, 매출 채권의 합계 금액이 35,000원이죠. 매입 채무 합계 금액이 4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 35,000원이 사라져야 되죠. 매출 채권 얼마 사라져요? 35,000원 이렇게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 매입 채무가, 여기 매입 채무가 있다고 할 때, 자, 매입 채무가 얼마가 사라져야 돼요? 45,000원이 다 사라져야 되죠. 그럼 나머지 10,000원 어디 갔어요? 단기 차입금. 채권 채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채권 중에 일부를 팔아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기 차입금이 하나 있으면 여기 단기 차입금에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채권 채무의 상계 제거하고 수익 비용의 상계 제거 정도는 분개하지 말고 여기다 직접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장치 거래나 사채 거래는 좀 복잡하니까 기계장치 거래나 사채 거래만 좀 복잡하니까 분개를 해놓고 그걸 더하고 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고 빼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 문제들을 하나씩 작년도 시험에 보면 이게 9개인가 물어봤는데 9개가 다 하나당 1점짜리예요. 예?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데 한 뭐 3, 4분, 5, 6분 걸리면 안 되잖아요. 1점짜리 문제 1분 10%에 1분 하나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자산부채 수익 비용은 항상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자본 쪽만 아까 계산한 그 산식을 이용해서 풀고 이익잉여금 어떻게 할 거냐? 이익잉여금은 저 얘기했죠. 1월 1일 현재 이익잉여금 플러스 지배회사 지분순위 마이너스 배당금은 기말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 있으면 풀고 풀 수 없으면 1점이잖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런 거죠. 제가 2차 강의 할 때는 그냥 이익잉여금 쪽은 별로 강의 안 했어요. 2차 강의 할 때도 그냥 틀립시다. 뭐 1점인데 뭐. 만점 149점. 왜냐하면 그거 할 시간에 회계감사를 배우는 게 훨씬 더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예? 자, 그런 거죠. 조금 이게 뭔가 막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자, 분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분계를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기초예요. 분계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계로 푸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332페이지에 보시면 332페이지에 보면 거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대부분 이 2페이지짜리인데 이 정도는 돼요. 이것도 짧은 형태에 속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연결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손익계산서만 작성하라고 했지만 336페이지에 있는 그 연결 정산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 정산표에다 거기 다 써놨죠. 대체표 금액, 손익계산서 금액이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표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어떻게 돼요? A사와 B사를 단순하게 더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이걸 이제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순자산 과소평가의 부분은 지금 영어권밖에 없으니까 그건 빼고, 자, 이제 나머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도 물어볼 테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도 물어볼 테고, 사채 절대로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다 용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상의 사채가 얼마냐? 그걸 뭐로 물어봐요? 다 용인데. 그렇잖아요. 사채는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자,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렇게 보세요. 자, 매출 채권, 자, 재고자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뭐 단기 차입금 이런 것도 있어요.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가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자, 매입 채무. 자,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자, 매출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3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일단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일단 더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더하고 시작하는데 더하고 시작할 때 그걸 더해보세요. 매출 채권 68만원 플러스 50만원이죠. A와 B를 더해요. 예. 더할 때 어떻게 더했냐면은 제일 먼저 그 68만원 플러스 50만원. 예, 여기 68만원 플러스 50만원. 68만원 플러스 50만원 이렇게 더하죠. 그 다음에 재고사는 33만원 플러스 20만원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33만원 플러스 20만원 이렇게 더하죠. 자, 기계장치는 문제에서 이제 순액을 묻는 경우도 있고, 취도관가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문제가. 좀 아까는 순액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기계장치 취도관가만 계산해 보세요. 취도관가만 계산하는 건 또 틀린 거예요. 취도관가만 물어보는데 200만원 플러스 90만원 이렇게 됐다고 하죠. 90만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취도관가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781430 이렇게 되죠. 자, 781 플러스 4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없어요. 이게 0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매출이 332페이지에 오면 손익계산점은 500만원, 240만원. 500만원 플러스 24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매출원가가 410만원, 190만원. 플러스 19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여기 보시면 15만원, 7만원 이렇게 됐죠. 15만원 플러스 7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순자산 과소평가 부분은 아까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영어권밖에 없으니까 여기 따르잖아요. 순자산 과소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쭉 써야 된다 그랬죠. 그건 없으니까 여기서 내부거래 부분만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럼 내부거래 부분만 해보면 거기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직접 하셔야 돼요. 이렇게. 331페이지 오면 가로 3번에 보면 자, 판매사가 A사가 B사한테 판 거, B사가 A사한테 판 게 있죠. 그게 매출이 2009년도에, 지금 2009년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 매출이 35만원, B사께 15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50만원이죠. 그럼 매출 50만원이 취소됐어야 되죠. 이 앞에다 그냥 직접 쓰죠. 이렇게. 얼마 돼요? 매출 50만원 직접 이렇게 취소됐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35만원, 15만원 다. 그럼 매출이 취소되면 매출원가도 똑같은 금액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 있는데, 거기 2008년도에 재고자산으로 있는 금액, 그 다음에 2009년 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있는 금액 있잖아요. 자, 이익률이 각각 20%씩인데, 복잡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A사가 B사한테 판 거, B사가 A사한테 판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기분, 당기분 이렇게 나눠보세요. 전기분, 당기분 이렇게 나눠보죠. 그러면 A사가 B사한테 판 거 전기분이, 자, 3인은 6, 자, 6,000원, 4,000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사가 A사한테 판 게 30%니까, 20%니까 3,000원, 4,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당기분을 먼저 해보세요. 당기분. 다 당기분을 해보면은, 당기분은 재고자산이 4,000원이 줄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고자산이 4,000원 줄어야 된다는 거니까 재고자산이 여기 4,000원 이렇게 줄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매출원가가 4,000원이 들겠죠. 하향 판매? 자, 상향 판매도 4,000원이 들고 매출원가가 4,000원이 들죠. 상향, 하향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전기분을 생각해보세요. 전기분은 차변의 투자수익 대변의 매출원가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차변의 투자수익 대변의 매출원가면 매출원가를 줄이잖아요. 두 개가 다. 매출원가를 6,000원과 3,000원 이렇게 줄이는 거죠. 6,000원, 3,000원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을 보시면 매출 채권 중 10만 원은 B사에 대한 것인데 단기 중 어음 4만 원을 은행에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14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매입 채무가 매출 채권이 매입 채무가 얼마 있어요? 14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매입이 여기 매출 채권이 10만 원 있었죠.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 그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자,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 분개할 때 어떤 최초의 취득원가로 되돌아간다 그랬죠. 기계장치에 대한 분개를 이렇게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계장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분개를 보자마자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계장치는 어디로 돌아가요? 최초의 취득원가로 되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가로 5번에 보면 취득원가가 30만 원인데 24만 원에 팔았으니까 6만 원이 늘어나야지 최초의 취득원가로 되돌아가잖아요. 이 6만 원이. 이게. 자, 그 6만 원이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이렇게 늘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이익이 4만 원인데 처분이익은 항상 0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처분이익 4만 원은 항상 0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이제 반대편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잔존연수가 거기 4년이니까 4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되면 이게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저번 주에 그거? 2시간 동안 했던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나라에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처분이익이 있고 이게 감가상각비였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감가상각비가 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만 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각 노객이 대차 잔액이죠. 노객이 7만 원. 이 분개가 이렇게 직접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기계장치 취득원가 물어봤기 때문에 저렇게 쓰고 끝낸 거고, 취득원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물어봤다면, 장부가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 다시 7만 원 다시 줄겠죠. 알겠죠? 장부가를 물어본다면. 장부가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6만 원만 쓰고 끝낸 거예요. 그것도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연결된 문제편이 쫙 계산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한 10분이면 하겠죠. 그렇죠? 이게 10점이라니까요. 8점이잖아요. 8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시간 내 연결은 절대로 못 풀어요. 이게.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지분 변동이 있는데, 제 5장에 지분 변동이 있는데, 거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